새벽 5시 동네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영부는 반찬 가게 문 앞에서 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30해를 함께한 신발끈이었죠. 몇 번이나 끊어져 이어 붙인 자국이 선명했지만 아직도 튼튼하게 발목을 감쌌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야. 영분이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김치통을 정리하고 밑반찬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손끝만으로도 모든 일이 척척 돌아갔죠. 오전 10시쯤 딸 수진이 가게에 들렀어요. 지역 협동금융상생신탁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진은 오늘따라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인데 괜찮으시죠? 뭐가 괜찮냐 마냐? 내 시어머니 될 분이랑 인사하는 거 아니냐? 영부는 무말랭이를 다듬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최말순이라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까칠한 성격이라는 소문을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아들 상우는 착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말씀드릴 때 조심하실 것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영부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오후 3시 상견례 장소인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최말수는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고 시누이 2명도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죠. 어서 오세요. 최말순이 인사를 받으며 영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평범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영분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어머니 김영분입니다. 영분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예. 앉으세요. 말순의 말투에서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집안 자랑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들들이 모두 대학을 나왔다는 것, 동네에서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들이었죠. 수진이 어머니는 뭘 하세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며느리 친정은 장사치네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영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사치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경멸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거든요. 장사도 떳떳한 일입니다. 영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요새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많다던데.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 문제가 불거졌어요. 말순이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안 끊어도 되죠? 저희는 항상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는데요. 직원이 당황스럽게 답했어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말순이 영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으면 자신들도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암시였죠. 영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가게에서는 항상 투명하게 거래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영분이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려고 일어서다가 실수로 그릇을 건드렸어요.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분이 황급히 일어서며 냅킨으로 닦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말순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영분의 정강이를 발로 찼어요. 거 왜 남의 체면 구기냐? 루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분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수진이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나 하면서도 어딘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님, 뭘 그러세요? 수진이 다급히 말했지만 말수는 오히려 화를 더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른 앞에서 실수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상우가 엄마 그만해 하고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에 상견례 역대급 민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며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킬게. 영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식당을 나서는 길에 수지는 복도에 CCTV 카메라가 방금 전 상황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남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차 안에서 영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운전대를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시댁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사람 모두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세요? 라고 물어봐도 좀 피곤해서라고만 답할 뿐이었어요. 사실은 다리가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파스를 붙여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 가보실래요?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괜찮다. 이까짓 거 가지고. 영부는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나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네.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잘못한 건 저쪽인데. 그래도 말이야, 사위 될래 엄마 체면 구기면 안 되지. 영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보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어요. 상우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일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 잘해나가면 되잖아. 그냥 넘어가자고요? 엄마가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어머니를 발로 찬 일을 단순히 좀 심했다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니요. 상우 씨, 제 어머니가 맞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맞았다는 게 좀 과장 아닌가? 살짝 건드린 정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시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고 넘어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분이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반찬 가게 아줌마 예의도 없이 상견례에서 민폐 끼치더니 뻔뻔하게 장사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영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붙였는지는 몰랐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어요. 곧 단골 손님 한 분이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영분 씨,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던데 괜찮아요? 동네 맘카페에 상견례 최악의 며느리 친정 엄마라는 제목으로 어제 일이 자세히 올라와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올린 글이 확산된 거였습니다. 댓글들도 가관이었죠.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시어머니 앞에서 실수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던데? 애초에 집안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수진이 그 글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발로 찬 일은 쏙 빼고 마치 영분이 예의 없이 굴었다는 식으로만 써놓았어요.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수진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상생신탁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참는 게 효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세우는 게 효입니다. 영분이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했던 수진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수진아, 너 뭔 생각을 하는 거냐? 법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폭행이고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들을 바로잡을 거예요. 수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식당의 CCTV, 단체 채팅방 캡처,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글들, 문 앞에 붙은 비방 쪽지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뭐 하겠어요? 영부는 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 참고 살아온 딸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대학 동창이면서 상생신탁 자문 변호사인 오대성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성 오빠, 법적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대성은 수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네.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수집해야지.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 거고. 수지는 오대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상대방에게 공개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영부는 딸의 결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묵묵히 참고 살아온 자신을 위해 딸이 이렇게 나서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려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서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불행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오대성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견례가 있었던 한식당을 찾아갔어요. 사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협조해 주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참 난처했어요. 사장이 CCTV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룸 안 상황이 다 찍혀 있어요. 발로 차는 장면까지. 화면 속에는 최말순이 영분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각도도 좋았고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거 왜 남의 체면 구기냐? 는 말소리도 또렷했죠. 이 영상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라면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다음으로는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글들을 캡처했어요. 시누이들이 올린 원본 글부터 시작해서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글들까지 모두 저장했습니다. 댓글들도 하나하나 캡처해서 명예훼손의 증거로 남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네. 오대성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 검토를 해보자. 폭행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CCTV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해서 영분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요. 업무방해 혐의도 가능했습니다. 반찬가게 문 앞에 비방 쪽지를 붙이고 온라인상에서 장사에 지장을 줄 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지나 상대방 재정 상황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상생신탁에서 이 지역 사업자들 현황 파악하고 있잖아. 최말순 가족회사 정보 좀 찾아볼 수 있어? 수진이 상생신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말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사업자금 대부분이 사채를 통해 조달되었고 가족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금을 분산시킨 흔적도 보였어요. 이거 완전히 자전거 타기네. 오대성이 자료를 보며 혀를 찼어요. 겉으로는 동네 유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구나. 더 놀라운 건 상생신탁과의 연관성이었어요. 최말순 가족회사의 연체 채권 상당 부분이 이미 상생신탁에 매각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수진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상 그들의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일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니. 오대성과 수진은 1차 화해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공개 사과문 게시와 허위 사실 정정 공지. 둘째, 영분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셋째,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 글에 대한 공식 정정문 게시. 넷째,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기부 또는 봉사활동 참여.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이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르지도 않고. 수지는 이 화해안을 들고 최말순을 만나러 갔어요. 상우도 함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뭐요?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요? 말순이 화해안을 보고는 펄쩍 뛰었어요. 우릴 거지로 만들 셈이에요? 시어머님, 이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제안이에요. 원만하게? 이게 원만한 거예요? 돈까지 내라고 하면서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수진 씨가 법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니를 폭행하셨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어요. 폭행이라니. 살짝 건드린 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해요? 말수는 오히려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우리도 변호사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CCTV 영상도 다 있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상우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이거 너무 심하게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도 생각해야지. 상우 씨는 정말 이 상황이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맞으신 것도 그냥 넘어가고
거짓말로 명예까지 훼손당한 것도 참으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안타까웠지만 어머니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생신탁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중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최말순 가족회사가 상생신탁의 이자 감면 프로그램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회계 투명성과 건전한 경영 개선을 조건으로 이자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폭행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니요. 오대성과 상의 후 2차 제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한다면 상생 신탁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거야. 오대성이 설명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수지는 이 제안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복수하거나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품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일주일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개 면담이 열렸습니다. 계모임 회원들과 상권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최말수는 자신 있게 참석했지만 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프로젝터로 CCTV 영상을 틀어주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영분이 실수로 국물을 흘리고 황급히 닦으려 하는 모습, 그리고 말순이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 왜 남의 체면 구기냐?" 는 말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계모임 회장인 박 여사가 놀라며 입을 가렸어요. 그녀는 그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만 보고 영분을 비난하는 편에 섰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예의 없이 굴었다는 식으로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수진이 허위 게시물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시누이들이 작성한 원본 글과 그것이 확산된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권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말순이 당황스럽게 변명했어요. 그건 그 순간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수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다치셨고 명예도 훼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수진은 계속해서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생신탁 조사 결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최말순 씨 가족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된 정보들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고요. 세금 체납 정보와 법정 관리 절차도 공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수진이 하나하나 설명하자 참석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이자, 꼬리물기와 통장 쪼개기, 가족명에 돌리기 등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네 유지인 척하시면서
실제로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동안 최말순이 과시해온 부유함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밍크 코트며 고급 레스토랑 식사며 모든 게 빚으로 유지되는 허세였던 거죠. 큰 시누이가 발끈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 사정을 여기서 공개하는 게 맞나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인격을 모독하고 거짓말을 퍼뜨리실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된 자료들이고요. 그 순간 작은 시누이가 가방을 뒤지다가 실수로 서류들을 떨어뜨렸어요. 카드사 독촉장들이 우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연체 안내, 강제 집행 예고 같은 빨간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큰 시누이가 황급히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 눈에 다 띄었습니다. 언니 조심해야지. 작은 시누이가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박 여사가 혀를 찼어요. 어머나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더니 정작 자기들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거들먹거리며 영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였어요. 상권 대표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말순이 마지막 수를 쓰려 했어요. 그래도 저 집도 세금 제대로 내는지 한번 털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순 씨, 영분 씨네는 작년에 성실납세 모범상도 받았어요. 시장에 가보면 플래크 걸려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분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모범업체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도우는 일도 많이 하셨죠. 상권 대표가 덧붙였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 갖다 드리고 학생들 야식비 안 받고 그냥 주시기도 하고요. 영분의 반찬 가게 벽에 걸린 성실납세 모범업체 플래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한 푼도 빼먹지 않고 세금을 낸 결과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나와서 수여한 상이었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가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해졌거든요. 개모임 회원 중 한 명이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분 씨,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참으셨다니.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인터넷 글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또 다른 회원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순 씨, 이건 좀 심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발로 차시면 어떡해요? 말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내세워온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인정받던 체면도 경제적 여유도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게 들통난 거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오대성이 새로운 제안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상생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시면 상생 신탁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거 좋은 제안 같은데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이웃 아닌가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가 왜 거지처럼 국어를 해야 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며 흥분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상생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지역 공동체 아닌가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 말이에요. 박 여사가 말순에게 조언했어요. 말순 씨,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더 큰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상권 대표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말순 씨.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정까지 가면 더 복잡해질 텐데. 하지만 말순은 로프를 거절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당할 이유도 없고요. 시누이들도 엄마 말씀이 맞아요라며 같은 편에 섰어요. 주도권은 완전히 수진에게 넘어갔지만 전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말순 가족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영분에게 찾아왔어요. 손편지와 따뜻한 국물을 들고 온 거였어요. 반찬 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며 영분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동네의 진짜 체면이에요. 인터넷 글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죄송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영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런 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도 말이에요. 그래, 수진아. 내가 옳은 일하고 있다. 영분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믿는다.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말순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는 더욱 필사적으로 저항할 게 뻔했습니다. 곧 더 거센 역공이 예상되었어요. 면담이 끝난 지 사흘 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최말순은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누이들과 함께 인터넷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권력 남용, 이게 정의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수진이 상생신탁의 실무 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한 거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더니 알고 보니 금융기관 직원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시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그 글 아래에는 수진의 신상 정보까지 일부 공개되어 있었어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 집안 어른을 고소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 권력 남용의 전형적 사례 같은 내용들이 줄을 이었어요. 수진이 이 글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여러 사이트로 퍼진 후였습니다. 상생신탁 직원들도 알게 되었고 상사로부터 따로 면담 요청까지 받았어요. 수진 씨, 개인적인 일과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어떤 권력도 남용하지 않았어요. 상생신탁의 이자 감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고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생신탁 직원의 권력 남용 의혹이라는 기사까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대성이 급히 찾아와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거 완전히 프레임 씌우기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상생신탁의 절차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수진이가 개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 하지만 여론전은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강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자극적인 소재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향수와 맞물려서 수진이 불효녀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시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말순과 시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권력 남용하는 며느리를 규탄한다. 가족의 정을 돈으로 계산하는 냉혈한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순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안 보고 있어요. 저희 집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어른한테 대들면서 법까지 들먹이다니. 영분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부는 영분을 동정하는 시선이었지만 일부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수진아, 이거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영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말순이 수진을 발견하고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 있어요. 권력 남용하는 며느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맞섰어요. 시어머님,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시는 게 맞나요?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진실? 내가 내 권력 남용해서 우리 집 망가뜨리려는 게 진실이지. 저는 어떤 권력도 남용하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부는 수진의 편을 들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말순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 압박이라고 진단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네요. 병원 침대에 누운 영분의 모습을 보며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침대맡에는 어머니의 해진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신발끈이 눈물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아니다, 수진아. 영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옳은 일하고 있다. 다만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하구나. 약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강하게 사셨는데요. 그날 밤 수진은 침대맡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법적 승리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대성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공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공개 공청회를 열자. 수진이 제안했어요. 모든 관련자들이 참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더 이상 뒤에서 비방하지 못하게 정면 승부를 걸자. 수진은 지역 언론사에 직접 연락했어요.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권력 남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 요청은 뉴스 가치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공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모든 증거자료와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상생신탁의 절차적 투명성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수진의 결정은 신중했지만 과감했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가 필요했어요. 병원에서 영분이 말했어요. 수진아, 악을 이기는 건 더 큰 칼이 아니라 더 바른 길이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 것 같구나. 엄마,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가볼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수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개 공청회는 모든 것을 결정지을 무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양쪽 모두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어요. 말수는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려 했고 수지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공청회를 일주일 앞두고 최말순의 역공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서 수진을 비난하는 댓글을 도배하고 각종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상생신탁 직원이 개인 복수를 위해 공적 권한 남용, 전통적 가족 가치를 파괴하는 불효녀의 실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더 교묘한 건 일부 사실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동창회, 부녀회, 종교 모임까지 활용해서 우리 가족이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다며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안 본다는 식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참고 넘어가는 게 인정 아닌가요? 큰 시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언론사에서 벌어졌어요. 말순이 기자 한 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기사 방향을 좌지우지하려 했거든요. 상생신탁 직원의 권력 남용 의혹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까지 미리 흘러나왔어요. 수진이 이 소식을 듣고 언론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려요. 하지만 담당 기자는 냉소적이었어요. 수진 씨, 객관적으로 보면 권력기관 직원이 개인적 분쟁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것 같은데요. 이자 감면 혜택을 미끼로 상대방을 압박한 거 아닌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상생신탁의 이자 감면 프로그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 정보를 알려드린 것뿐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엔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수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사실을 설명해도 이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언론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보도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겨서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영분은 가게를 비울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엄마,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아니다, 수진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게까지 문 닫으면 정말 우리가 잘못한 사람 같아 보인다. 영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수진이 아침 저녁으로 가게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동정 어린 눈으로,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일부는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영분 씨, 딸이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며?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졌네. 그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희가 먼저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참고 넘어갈 일인데.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영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시선을 받는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단골 손님 몇 명이 발길을 끄는 일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끄러운 집안 반찬은 사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영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길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상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우 씨는 정말 결혼이 우선인가요? 제 어머니가 당한 일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키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우리 엄마를 법정에 세우는 거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상우와의 가치관 차이는 메울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불행이었지만 어쩌면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의외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상생신탁의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수진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도 난색을 표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수진 씨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팀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상생신탁의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개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상생신탁 이사장까지 나서서 수진을 지지했어요. 우리 직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상생신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알려나가겠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수진은 공청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생신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했습니다. 오대성도 법률적 검토를 마쳤어요.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걸 정리하자. 더 이상 끌고 갈 이유도 없고 사실관계도 명확해졌으니까. 하지만 말순 측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청회 당일 대규모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수진을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론전의 마지막 결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공청회 전날 밤 수진은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영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면 끝나는 거지? 네, 엄마.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평생 참고 살아온 엄마 대신 당당하게 맞서줘서 고맙다. 영분의 손을 잡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일의 공청회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무대가 될 거였습니다. 공청회 당일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상생신탁 관계자들, 지역 상권 대표들,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양측 가족들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카메라를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말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키자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반대편에는 수진과 영분, 그리고 상생신탁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영분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참석했어요. 평소보다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지역 원로가 공청회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우리 지역 사회에 일어난 갈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순이 발언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맞다, 맞다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큰 시누이가 일어서서 덧붙였습니다. 상견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일로 키울 필요가 있었나요?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인정 아닌가요? 참석자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거든요. 이어서 수진이 발언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수나 권력 남용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이 프로젝터를 켜자 CCTV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상견례 당일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영분이 실수로 국물을 흘리고 말순이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 왜 남의 체면 구기냐?" 는 말소리가 회장 안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지지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나요? 수진이 영상을 일시정지하며 말했어요. 어른을 발로 차는 게 실수인가요? 그리고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시누이들이 작성한 허위 게시물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실제 상황과는 정반대로 묘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실을 왜곡해서 우리 어머니를 모독했습니다. 이게 가족의 정인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대성 변호사가 일어서서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정 다툼보다는 합리적 해결을 원합니다. 그때 상생신탁 이사장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그는 상생신탁의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자, 감면 프로그램의 투명한 운영 과정, 공정한 심사 기준, 그리고 수진이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수진 씨는 단지 공개된 정보를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사장의 설명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식당 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김영분 여사님이 예의 없이 굴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정중하게 행동하셨어요. 사장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목격담이었거든요. 말순의 지지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계모임 회장인 박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 글만 보고 영분 씨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영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분 씨는 20년 넘게 우리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성실납세 모범상도 받으셨고 어려운 이웃들 도우는 일도 많이 하셨죠. 시장 상인회 회장도 증언했어요. 영분 씨는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한 번도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그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순의 지지자들도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명확해지자 더 이상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 마지막 발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해진 신발끈을 들고 있었어요. 이 끈은 30해를 버틴 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사람의 체면은 돈이 아니라 존중에서 묶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발로 차고 모독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할 뿐이에요. 그때 작은 신우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큰 신우이도 당황했지만 이내 동생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거짓말을 올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권위와 체면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사과하세요. 잘못을 인정하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영분 씨께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그 순간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길고 힘든 갈등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말순의 공개 사과 이후 지역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동안 수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분을 동정하기 시작했고 상생신탁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졌어요. 오대성이 준비한 최종 합의안이 양측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공개 사과문 및 허위 게시물 정정, 고지를 30일간 고정 게시할 것. 둘째, 영분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 셋째, 말순 가족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와 투명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 넷째, 지역 상권 어르신 반찬 나눔 봉사를 1년간 실시할 것. 다섯째, 재발 시 상생신탁의 이자, 유예 혜택을 철회할 것. 말순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공청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 말순은 영분의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가게 앞에 나타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영분이 가게에서 나와 말순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영분이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순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영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순이 영분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길고 힘든 갈등이 마침내 진정한 화해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상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옳았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우 씨, 우리는 여기서 끝내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하지 말아요. 상우가 당황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말이에요. 한 달 후 말순 가족은 약속대로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담겨갔습니다. 말순이 직접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반찬을 드리며 안부를 묻는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가 많이 달라졌네요. 박 여사가 영분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영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잘못을 깨닫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상생신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어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시민 감시단까지 구성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었네요. 상생신탁 이사장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었어요. 수진의 반찬 가게에는 상생 모범점이라는 현판이 걸렸어요. 지역 상생 신탁에서 수여한 것으로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의 모범 사례라는 의미였습니다. 영부는 그 현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구나. 영분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렸네. 엄마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6개월 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말순의 가족 회사들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상생신탁의 우수 파트너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얻게 되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오대성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적대 관계였는데 지금은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었잖아요. 그게 진짜 상생이죠.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영분과 말순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말순이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할 때 영분이 도와주기도 하고 영분이 바쁠 때는 말순이 가게 일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협력 관계가 되어갔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아요. 수진이 어머니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수진아. 내 덕분이야. 영분이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존중으로 묶은 끈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내 말이 맞았구나. 수지는 어머니의 신발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해지고 이어 붙인 자국이 있었지만 그 끈은 그 어떤 고급 끈보다 튼튼해 보였습니다. 30해를 견뎌온 끈처럼 진짜 존중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네에서는 이번 사건을 신발끈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갈등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이룬 모범 사례로 회자되었죠. 다른 지역에서까지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라고 하셨죠? 수진이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말로도 잘해냈구나. 옳은 말, 진실한 말 말이야. 영분과 수진은 함께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시장 풍경이 따뜻했습니다. 갈등과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녀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상생을 이룬 지역 공동체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